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저의 모교 교복이고요. 저는 광역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교복을 사러 갔더니 교복이 바뀌었더라고요. 라떼 말이죠. 뭔가 그냥 완전 민자 흰색 하복이었었는데 기억도 안 나네요. 세월이요. 부끄러운 마음이 왠지 들지만 여드름 인생 10수년, 또 뷰티 유튜버 짬바 6년인 이 언니가 10대들에게 메이크업을 좀 알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인스타 DM으로 10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메이크업 도중에 많이 말씀을 드려놨고요. 또 20, 30대 언니들이 10대들에게 메이크업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또 이렇게 살짝살짝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언니가 알려주는 10대 메이크업 출발! 빵! 어른인 언니는 알을 먹습니다. 이게 맛있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일단 이 언니가 얼굴이 너무 땡기기 때문에 스킨케어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너 스킨 바르시죠? 이솔 로즈럭스 토너, 저는 얘를 바를 건데요. 물론 얘가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세라마이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10대에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닥토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드름 많은 사람은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 이렇게 한두 명밖에 그랬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트러블로 고생하는 나이대가 10대고 그것 때문에 각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좀 닦아내는 거를 잘 해주기만 해도 호르몬으로 뿜어내는 여드름을 어찌 할 수 있겠냐마는 조금 낫습니다. 특히 이런데 턱. 물론 세게는 안 됩니다. 해주더라도 미간하고 코, 턱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렇게 요게 다 피부 메이크업 안 뜨게 하고 하는 다 밑거름이 됩니다. 믿으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안 믿었거든요, 10대 때는. 근데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 퓨어 필시카 세럼. 또 10대 메이크업 하는데 세럼이 웬 말이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로션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너 쓰고 로션 끝. 근데 로션은요 생각보다 입자가 세럼만큼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랐는데도 피부가 당기고 물론 10대 때는 당기는 느낌 좀 안 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속안에 세럼으로 좀 쫀쫀하게 해줘야 피부 메이크업도 더 잘 받고 얘가 이렇게 진정이 되기 때문에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미 여드름이 난 거를 얘를 발라서 그러면 진정이 돼요? 그렇진 않아요. 난 여드름은 병원 가서 꼭 압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정 단계에서 이런 세럼을 발라줘야 돼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션 살 돈으로 차라리 세럼을 사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크림 그냥 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바르더라도 10대니까 저는 꼭 세럼을 써주기를 권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얘를 알았으면은 얼굴이 엄청 여드름이 나는 것도 조금 더 진정이 됐었을 거예요. 얼굴 앞쪽에. 그리고 이거 각질 많은 여드름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 잘 안 맞아요. 왜냐면 각질이 있는 거를 더 막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나고요. 이거 봐. 이런 데도 막 나요. 왠 줄 알아요? 여기 이제 세안을 깨끗하게 안 하고 막 그래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데도 나고. 여러분들 또 올리브영 좋아하시니까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닥터자르트의 리프레싱 하이드레이션 이런 이름. 사실 크림은 그래도 뭐 아무거나 발라라 한 이유가 세럼이라도 꼭 챙겨주라는 의미에서 그랬지만 크림도 잘 맞는 거 보습 잘 되게 써주면은 요만큼이라도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트러블이나 뭐 기름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겉에서라도 해주면은 훨씬 잡아주게 되거든요. 이거 요런 느낌. 이거 답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주변에 10대에게 많이 물어보고 톤업 크림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 밝은 피부 표현. 또 우리 바르면서 저는 스킨푸드의 유자씨 잡티 맑음 톤업 크림. 사실 이 언니는 톤업 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여드름이 많고 피지도 좀 많이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은 톤업 크림을 쓰면 그게 피지 사이에 다 껴요. 하지만 이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톤업 크림은 소량. 그 인스타에서 이렇게 보니까 10대 분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눈썹이신 분들이 많았고 또 우리 20, 30대 언니들이 10대에게 메이크업 할 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굴 하얗게 입술 빨갛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이 토너 크림이 참 뭉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밀착을 세게 시켜주세요. 근데 또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이 왜 빨간색 립스틱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뭐라고요? 좋아하는지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사진에 뭔가 그렇게 또렷하면서 화려하기도 하면서 내추럴하면서 느낌이 있는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현실 메이크업과 사진에 표현되는 메이크업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언니가 좀 말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일단 이 토너 크림 바르니까 이 얘기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소량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언니는 좀 홍조가 많아요. 홍조가 많은 사람이 토너 크림을 바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너 크림을 바르면서도 왜 광고처럼 내 얼굴은 이렇게 밝아지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홍조가 있는 사람은 톤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잘 토너 크림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좀 밝아진 거, 조금 밝아진 것 같긴 하네. 좀 여러분 취소. 좀 밝아진 것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토너 크림을 바르면 이게 밀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더 밀어요. 목 끝까지 밀어서 때로 밀어서 버려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얼굴에서는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지 않지만 얼굴은 좀 매끈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요게 되게 칙칙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지에 더 퍼스트 크리미 컨실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프리콧 다크서클용의 컨실러를 써야 합니다. 손등에 덜어요.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이 브러쉬 2,000 얼마면 살 수 있거든요. 그 문방구, 화방 이런 데 가면 살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문방구라고 안 하나요? 문방구라고 하죠. 아무튼 요 붓에 딱 묻혀가지고 다크를 먼저 가려요. 그래야 피부를 두껍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쿠션 아무리 눈 밑에 덕지덕지 발라봤자 색깔이 밝아가지고 다크서클이 커버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한쪽 안 한쪽만 봐도 지금 토너 크림만 발라서 홍조는 잘 안 가려졌지만 뭔가 모르게 이쪽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을 좀 칙칙해 보이게 하는 데가 이 언니도 여기가 되게 빨개요. 여기. 또 피부 얇은 친구들, 홍조 많은 친구들이 여기가 안 붉을 리가 없어요. 이런 데에다가 이거는 다크서클 컨실러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얇게 밀착되고 여기 쿠션 아무리 벅벅 눌러봤자 뭉치기만 하고 되게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그 피부 질감 표현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 또 역시 이쪽보다는 이쪽이 뭔가 더 정돈된 느낌. 반대쪽도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런 빨간색 뾰루지도 붉은 색깔 컨실러로 발라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밝은색 컨실러, 노란 컨실러 이런 거 올려봤자 잘 안 가려져요. 이게 뻘고죽죽한 여드름이 나본 사람만 알거든요. 이 또 그런 점 잡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 피부 표현이면 만족을 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상태의 피부 표현이라면 10대 유진실이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화장을 막상 하면 10대들도 다 풀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맑고 밝은 느낌의 피부 표현은 뭘로 하느냐? 컨트롤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매트한 쿠션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얘가 매트하지만서도 발릴 때에는 좀 촉촉한 밀가루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 매트하지가 않아요. 양을 조금. 토너 크림 발라놨으니까 양을 많이 하잖아요? 뭉치고 뜨고 피부에 진짜 두께 이만해질 거예요. 내가 홍조를 가리고 싶은 부분만 이 쿠션을 가지고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10대는 피부 질감 자체가 탱탱하고 되게 건강하단 말이에요. 이 언니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리고요. 그 탱탱한 피부에다가 두껍게 피부 제품을 올리면 더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얇은 게 더 잘 어울리는 피부 질감이 10대 피부다. 저 지금 다 안 하죠? 여기 빨간데 이런 데만 부분적으로 토너 크림을 꼭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분 컨트롤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마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마는 피부 질감이 달라서 더 두껍게 표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갛빨갛한 트러블들이 있는 코 터치는 이렇게 살짝 톡톡톡 하는 느낌으로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밀면은 들뜨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레드립을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턱 쪽에 아까 그 2,000원짜리 브러쉬를 가지고 터치가 안 된 코 옆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콧등 살짝만 해줄게요. 이러면 피부 끝! 파우더는 왜 조금만 해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10대 피부일수록 더 유분기가 많고 트러블 때문에 각질도 많고 해서 파우더를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엉겨 붙을 수가 있어요. 에뛰드의 피지소 팩트인데 에크멀의 17번으로 진짜 살짝 코 이렇게 유분만 탁탁탁. 그 눈썹 잘 그려지라고 눈썹 살짝. 그리고 볼 살짝. 턱도 살짝. 끝! 근데 제가 눈두덩이를 안 했네요. 원래 언니는 아이 프라이머를 꼭 써요. 근데 아이 프라이머를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쓰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살짝만 해줍니다. 근데 또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섀도우 밀착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 알아두고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가 더 좋아요. 그리고 눈썹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클리오의 킬브로우를 가지고 그려줄 건데 여기 앞머리부터 터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눈썹은 앞머리부터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앞머리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짱구가 돼요. 그래서 중간부터. 그리고 이걸 일자로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되게 이미지가 한 느낌의 눈썹이 왜 그러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눈 모양을 살짝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에를 내려줍니다. 눈썹 수치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맨살에 그리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또 교복에 눈썹이 잘 어울리려면 너무 눈썹이 짙으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중간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뒷꼬리에는 전 눈썹 털이 없기 때문에 맨살에 아주 과감하게 잘 그려주지만서도 너무 짙지 않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앞머리가 그냥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희미한 느낌으로 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난 여기서 더 또렷하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스크류로 비벼주세요. 위, 아래. 만약에 앞머리를 펜슬로 색칠하잖아요? 절대 농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눈썹 끝. 제가 또 저의 지인들, 10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3CE에 오버테이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이쪽에 짙은 라인으로. 근데 사실 저는 이 3CE에서도 많이 쓰라고 하고 싶은 색깔은 이 베이스 색깔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베이스를 썼을 때 눈에 화장한 느낌이 안 나고 뭔가 이게 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이런 짙은 라인으로 쓰게 되는데, 사실은 캐주얼한 룩이나 이런 교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짙은 색깔을 쓰게 되면은 눈만 빡 거기다가 블렌딩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더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쓴대요. 스틸라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팔레트 옴브레 서펠, 영어가 아니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짝 짙은 이런 브라운 계열의 느낌들로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짙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메이크업을 한 듯하지만 내가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려면 오히려 이런 짙은 색깔보다는 이런 베이스 색상을 잘 활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장착하고 있으면 좋을 팔레트,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중에 디어 누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누드 색상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섀도우 브러쉬 다들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피카소의 207A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피카소의 저렴이 라인인 꼴레지오니도 있어요. 근데 퀄리티 거의 95% 가깝기 때문에 꼴레지오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전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기 위해서 이 색깔이 예쁠 것 같아요. 또 3CE 하면은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10대가 구매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지인들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 팔레트 괜찮은 거 사서 오래 쓰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CE 팔레트를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얘를 발라줄 때 포인트, 여기까지만 바르는 거 끝 아니고요. 색감이 좀 보이고 싶으면 눈썹 옆에까지 넓게 그래야 그 인스타 감성의 그런 사진 있죠. 그 느낌이 눈가에 음영이 싹 지면서 납니다. 날리듯이. 그리고 눈 밑에까지 해줘야 그 색깔이 더 티가 납니다. 메이크업 열심히 했는데 티 났으면 좋겠을 때는 더 조금 넓은 영역에 연한 색깔을 발라줄 것. 그리고 필리밀리의 530번 브러쉬로 눈에 그 음영감이 더 싹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를 이 두 개를 섞어서 써볼게요. 통통통, 통통통. 살짝 양 조절. 여기에서 음영 줄 때는 쌍꺼풀이 있으나 없으나 가로로, 일자로 쳐주는 느낌으로 하는데 색깔이 안 올라오네요. 차라리 오버테이크해서 얘를 쓰는 게 더 발색이 잘 되겠어요. 너무 매트한 거보다는 살짝 쉬면한 느낌이 나는 게 발색이 더 잘 올라옵니다. 꼬랑지를 이용해서 조금 길게, 그래야 눈도 좀 더 크게 표현되고, 여기에서 갑자기 짙은 섀도우를 막 더 올리면은 그때부터 메이크업이 더 무거워 보이고 답답해 보일 거예요. 뷰러 좀 해주고, 클리오의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 라이너 9호 피칸 트위스트. 붓펜 아이라이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펜슬인데 브라운인데 펄이 콕콕 박힌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서도 눈매도 또렷해 보이고 어디까지 그려야겠다 그런 거 없이 속눈썹 라인만 따준다는 생각으로 해주고 섀도우로 이따가 해줄 거예요. 꼴이 너무 길면 부자연스러우니까 딱 이 정도만. 이런 부드러운 애들이 점막에 잘 채워집니다. 근데 클리오가 되게 떨어지네요. 눈 밑에 이렇게 뭐가 떨어졌을 때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필리밀리에 이런 511번 브러쉬가 있어요. 솔직히 얘는 머리통이 너무 커요. 더 작은 게 나와줘야 됩니다. 필리밀리 화이팅! 아이라이너를 풀어주는 효과가 엄청 큰데요. 사실 뭐 더 진하게 음영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는 옷도 조금 더 화려하게 맞춰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복에 내가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할 거다 한다면 그냥 이런 매트한 이런 거랑 뭐 이렇게 살짝 섞어준다든지, 쉬머한 건 아이라인 풀어주면 가루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살짝 브러쉬에 밀착을 시켜주고 매트한 걸로. 그래서 아이라인 위쪽에 살짝 좌우로 흔들흔들. 그때그때 다르지만 오른쪽은 이렇게 콕콕콕콕. 이쪽으로 이렇게 눕혀줍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날렵하게 표현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싹싹. 오늘 새삼스럽게 3CE가 되게 가루 날림이 있는 게 보이네요.
음영감을 더 주고 싶고 나는 눈을 더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언더에 조금 더 남은 양으로. 이 정도만 해줘도 아까보다는 되게 메이크업 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조금 된 느낌? 요즘에 이 스킨푸드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토스티드 피치라는 색상을 전 선택을 했는데 예쁜 색깔 되게 많아요. 필밀리에 881번을 가지고 톡톡톡톡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 언니는 이 눈 밑에 불뚝 튀어나온 거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결국엔 수술을 해서 없앴어요. 어쨌든 눈 밑에가 좀 꺼져 있고 주름도 좀 원래 있고 그래요. 요런 사람들은 블러셔도 이렇게 홍조가 있어서 블러셔 못해요 그러는데 홍조랑 블러셔는 색깔이 또 다르고요. 홍조 색깔이 메이크업 전체 룩하고 잘 어울리면 블러셔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더 눈 밑에까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끝에다 해서 이렇게. 립은 레드. 이것도 빠질 수 없고요. 사실 레드는 저는 홀리카 레더빛 립 락커를 준비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레드가 좀 비슷비슷해요. 어려운 건 오렌지 브라운이에요. 제가 찾은 오렌지 브라운은 에크멀의 펌킨 비비. 여러분들은 지속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립스틱이 잘 지워질까봐 좀 선호하지 않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런 느낌의 살짝 화사하면서도 오렌지 같은 요거는 이런 매트 립스틱에서 표현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약하게 바르니까 핑크인 거죠? 레드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김에 에크멀을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예뻐. 이거 봐요 여러분, 자연스럽죠? 이게 훨씬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발랐던 이 블러셔를 색감을 좀 더 올려주고 싶으니까 눈두덩이 가운데에다가 살짝만 더 얹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 어쨌든 너무 무겁게 메이크업이 표현되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마스카라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것도 이렇게 달아봤고요. 되게 부끄럽네요. 레드립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 다 어뮤즈 제품이고 요게 듀틴트, 요게 좀 매트한 제품이에요. 그래도 좀 연령대가 어린 분들 그리고 교복까지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틴트는 매트한 틴트보다는 이렇게 촉촉한 틴트가 좀 더 낫습니다. Do what you love. 이 언니에게 좀 자신감을 좀 주실래요? 저 지금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이런 느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은근히 착색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도 오래됩니다. 요거는 화양연화. 약간 채도가 살짝 낮은 그래도 오렌지 느낌 살짝 나는 이런 느낌? 여러분 이게 예쁘긴 한데 이런 틴트리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짙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고 싶으면 살짝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언니가 알려드리는 10대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부 메이크업은 일부러 잡티를 다 가려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두껍게 하지 말 것. 아이 메이크업은 색감이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짙은 색깔부터 시작하지 말 것. 눈이 어차피 엄청 커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눈 크기를 확 키우는 것보다는 내 원래 가진 눈매를 조금 라인만 강조를 해주는 느낌으로 해줄 것. 좀 자연스러운 립이 예쁘긴 하겠으나 내가 이렇게 좀 붉은 립을 강조를 하고 싶다면 촉촉한 틴트류를 선택을 할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도 메이크업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10대 메이크업이니까 제 영상을 봐주신 10대 분들, 사실은 제목이 10대 메이크업이기는 하지만 10대들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은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내추럴 메이크업인데 립 포인트가 되는 뭐 그런 메이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